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우리 증시가 이 50일 주신 저가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까지 봤을 때 한 10% 정도 저점 대비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가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데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그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이나 이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증시들도 대체적으로 20% 웃도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여기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좀 두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여기다가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런 물량 우려까지도 나타나면서 좀 위축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가능성 그리고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적다라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를 만한 가능성이 크고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그만큼 위쪽으로의 가능성은 우리 증시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IT와 자동차 등 낙폭 과대주를 이번 주에는 바라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세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한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선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굵직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1% 조정이 나왔습니다. 13,971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이 약보합권에 마감하면서 1,5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06%가 밀려나면서 8,919포인트를 3,192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미 중개인협회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대도시 88%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에릭 슈미트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0.3%가 하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워치라고 하는 신제품 출시 보도가 나오면서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금융주가 0.3%, 기초 소재 섹터 역시 0.3%가 올라갔던 반면에 기술주가 0.5%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승 상위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1.1%가 올라갔고요. 이어서 파이자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에 유나이티드헬스가 1.0%로 가장 크게 밀려났고 이어서 홈디포와 보잉사 등도 1%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시장에 형성돼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 0.03% 올라갔습니다. 3,650포인트 기록했고 닥스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0.2% 조정받으면서 7,63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0.2% 오르면서 6,27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럽 쪽에서는 덴마크의 제약기업인 노보노르디스크가 인슐린의 승인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4%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 계획 소식 속에서 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AC 지수가 강보합권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제약사의 악재 소식이 프랑스 증시에는 반사 이익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제약기업인 사노피가 상승 상위권에 현재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3.4%가 올라가면서 덴마크발 악재의 반사 이익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1.5%대로 밀려난 모습 기록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반면에 유틸리티가 2.2%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독일 증시 내에서는 하락 상위권 종목에 대체로 자동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띄었지만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BMW가 2.4%가 밀려났고 다임러 역시 1.5%가 밀려난 가운데 아래쪽으로 폭스바겐 역시 0.5%가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는 0.2%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로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0.4%가 올라갔는데요. 기술주는 반면에 0.9%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푸치백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상승 상위권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기업인 에브라즈가 오늘 2%가 넘게 오르면서 2.6%가 올랐고요. 대표적인 소매 기업인 테스코 역시 1%가 넘는 강세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렇게 일제히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미중개인협회가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대도시 지역 10곳 가운데 9곳의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미국의 주택 경기의 전체적인 온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5일부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율 전쟁과 관련한 얘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담스러운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